그래서 오히려 그쪽 그룹의 얘기들은 이 화면의 단위성을 좀 더 높여준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제일 개운하게 정리를 잘해 주신 분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었죠. 네. 그 영상을 사실 저는 좀 마지막에 영상을 틀었잖아요. 사실 그 영상을 좀 여러분이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영상을 또 봤는데 정청래 위원장은 사실 본인이 1988년에 실제로 잡혀가서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겁나게 맞았대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뭐 학폭 일진이 사람 패듯이 한 게 아니라 죽어도 좋다라는 식으로 막 두들겨 팼을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람 죽일 네. 목적으로 팬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 변호인에 보면은 임시완 배우가 맡았던 그 역할이 정말 그 통닭처럼 일명 통닭구이라고 해가지고 통닭구이죠. 통닭구이. 근데 그것만 봐도 너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 정청래 의원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보내드렸던 영상은 저희가 쇼츠로 다시 재편집을 해갖고 그 테마를 따로 보실 수 있게끔 저희 방송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그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마 그걸로 저작권 문제 삼질 않겠지? 국회에서 방영한 건데. 근데 진짜 그거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여러분 보시면 약간 울컥합니다. 뭐랄까 이번 계엄 이후에 있었던 그 국민들이 걸어온 길,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들이 그 안에 함축적으로 담여 있어서 이거 이상의 다른 뭐 변론이 뭐 필요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이 계엄 선언 이후에 지난 90일, 아니 86일인가요? 84일인가요? 그 90일이 안 된, 석 달이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얻은 경제적, 외교적 상처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100일도 안 됐구나. 그러니까 와. 우리 증시에서 날라가 버린 돈만 하더라도 130조 원이 넘는다는 140조 원이요. 코스피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인 12월 9일 코스피 코스닥이 연중 최저치 그리고 계엄 선포 한마디에 시가총액 140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저거 누가 저거 복원해 줄 겁니까? 140조 원 사라진 저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든 외국 투자자든 누군가가 와서 저만큼 돈을 들여서 사줘야 되는데 지금의 이 혼란한 대한민국을 보고 누가 투자를 해주겠냐는 거죠. 계엄이 아직도 지속 중인데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인데 누가 이걸 오겠어요. 불안해가지고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했던 놈인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피해를 서민들이 다 보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그 소리 없이 많은 피해를 보고 이 울분을 삭히고 계신 분들이 자영업자들일 거예요. 왜냐면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서 이 정부는요. 예전에는 맨날 자영업자를 살려야 된다 그 얘기만 했었어요. 지난 정부 때만 하더라도. 물가가 오르기만 해도 자영업자를 구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던 언론들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IMF보다 더 힘들다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대한 어떤 그 힘든 어떤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넘나다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아니 25만 원 그거 전 국민 주면 되잖아.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25만 원 전 국민 주는 건 못 하겠고 차라리 돈을 더 써서 한 30조 원을 써갖고 자영업자들한테 몇백만 원씩 돈을 주자. 100만 원 봐요. 그 이러고 100만 원 하고 얘기를 하고 끝이야 그거는. 돈이 안 돈다고. 아니 내가 지금 2년 반 동안 장사를 망해갖고 보증금 다 까먹고 내일 모레 나가게 생겼는데 100만 원을 나를 주면 어떡하냐고. 국민들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의료대랑 관련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사망자들이 6천 명이 넘을 거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치료 못 받고 응급실 뺑뺑이 하다가 수술 기간 놓쳐가지고 희생 대신
국민들 숫자가 6천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 나라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윤석열 그룹 무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3월 6일, 3월 8일에 길일인 그 날짜에 화끈하게 너 이제 간도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자꾸 이제 선거부정 얘기를 하고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계엄을 안 하면 조사를 못 한다라고 하고 국정원이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왔다라고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국정원이 총선 전에 선관위에 대해서 보안 관련된 개선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ATBC 단독입니다. 네. 국정원은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95%의 보안 취약점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선관위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취약점 180여 개 중 약 170개가 조치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또 국정원이 이 개선 사항을 선관위에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중요한 건 지난해 3월에 윤석열에게도 결과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과 보고에 관련된 거를 처음에 문제 없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시점은 언제냐면 구로구청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을 때 국정원이 여기에 대한 보안 점검을 했고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보고서를 냈다가 그런 보고를 내면 어떻게 문제 있다고 보고서 다시 만들어와 그걸 묵살했어요. 답정너야?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아니 그래서- 그래서 국정원 보고서를 왜 받아봐? 아니 지가- 그러니까 그 받아본 거는 당연히 받아볼 수도 있는데 아니. 발표 시점과 내용을 바꿔치기를 했다고 아이. 마치 선거 부정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기사 내용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선관위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갖고 전에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뭐 해킹 툴이 있네 뭐가 있네 해갖고 보고서를 한 180개 썼습니다. 그게 총선 전에 쭉 보고가 됐었죠. 그래서 국정원이 단순하게 보고서만 낸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거의 완벽하게 90% 이상을 처리해갖고 개선을 했습니다라고 보고까지 했는데 그 내용은 쏙 빠진 거야. 지금까지 우리도 몰랐어. 우리가 들은 뉴스는 국정원이 문제가 조사를 해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뉴스만 지금 1년 넘게 들어왔지 그 당시에 국정원이 문제를 확인하고 조치를 했다는 뉴스는 이번에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가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분명히 이건 잘못됐어. 이거는 중국이 전부 다 주물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지.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니, 국정원 들어가지고 다 뒤집어 놨잖아요. 자기가 다 잘라버리고 MB 때 이제 활동했던 그 국정원들 요원들을 다시 불러들였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그 고위급들을 다 잘라버리고 MB 때 사람들을 다시 데려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조차도 못 믿는 거고 지 친구가 선관위원장인데 지 친구도 못 믿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뭐 중국 어쩌고저쩌고 맨날 그 하는데 지겨워 진짜. 중국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준 게 국민의힘입니다. 이거 볼까요? 2005년 6월 28일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자치구 시군구 의회 의원 및 당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관한 특별법안. 이게 뭐냐면 그 국회의원 선거 아니고 지자체. 지자체장 선거 뽑을 때 하자. 국내 거주 외국인한테 투표권 주자는 거. 이거 여기 다 권영세 여기 있네. 진수희도 있고 황우영. 정우화, 황우영.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지. 원희룡이도 남경필, 있네. 원희룡. 정범공 정말 주옥 같은 놈들이 같이 발의를 다 정무원이고. 했잖아. 다 있네. 그래놓고 무슨 또 이걸 못하게 한다는. 하여튼 아이고. 그래서 다 뭐 외국 스파이도 단속 못하게 민주당에 막았고 민주당이 모든 걸 다 꾸며서 하고 있다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근데 문제는 뭐 이런 허무한 내용이야. 지네들 쪽 20%는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그 동네 초등학생한테 갖고 야 너 간첩 신고하면 1,000만 원 줄 테니까 너 주변에 얼굴에 뿔 달리고
밤중에 라디오 듣고 이거 뭐 모스 번호 이거 하고 난수표 있는 사람, 가지고. 난수표 들고 있는 사람 신고해 그러는데 요즘 간첩도 전부 다 인터넷하고 지메일 써요. 뭔 개소리야. 그걸 어떻게 알죠? 응?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네. 그걸 어떻게 알죠? 아니 뭐 간첩은 아직도 아날로그라서 아직도 북한 방송 단파 라디오로 들으면서 그걸로 이걸로 이 단수표 이거 공부해 가면서 그걸로 하겠니? 어우, 요즘 이러다가 세상에 송 작가님 중국 스파이로 소문 나시겠어. 송씨라서. 너무 간첩의 행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도 계셨고, 성 씨도 심지어 송 씨야. 중국말도 할 줄 알죠? 오 완벽한데. 완벽한데 자. 중국 간첩입니다.